아까 이 일에 뭐 워낙 많은 노력을 했던 이춘희 시장님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한국의 새로운 판을 그리기 위해서 도의 정중앙에 세종에서 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수도를 만들까 설계도까지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도를 만들려고 할 때 위헌 여러분 다 알다시피 현재 위헌 심판 소송이 와서 수도를 옮기기 어렵다 한 후에 세종시가 사실은 행정수도로서의 수도로서의 세종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상한 말로 소위 정부 부처들만 이전해온 21개 정부 부처 중에 17개 부처가 또 큰 부처들은 문제 있는 그때 이제 부처 이전이 완료됐죠. 미완성의 도시로 돼 있었던 거고 그 미완성만큼이나 세종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은 마음 아픈 것이 있는 것이고 겪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아직도 진행 중인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도시이고 그 가장 중심이 된 우리가 행정수도에 만들려고 했던 그 땅 지금 정부 공식 용어로는 국가 상징구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지역이다. 국민의 주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국민의 자존심을 나타내주는 지역이 세계 어디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주권지역이 바로 지금 세종에 비어있는 땅 210만 제곱미터입니다. S1 구역이라고 불리는 원수산 전원산 아래로부터 쭉 금강에 이르는 땅이지요. 그 210만 제곱미터 중에 63만 제곱미터 아래쪽 63만 제곱미터가 확정된 국회 이전 부지입니다. 약산 20만 평이죠. 지금 여의도가 10만 평이니까 여의도의 2배 정도 되는 게 국회 이전 부지고 그냥 그 2배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국회는 분원의 개념이 아니죠. 세상에 그렇게 국회를 2개 하고 대통령실을 2개 하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지금 위헌이라고 했던 그때 그 판결에 우리가 족쇄가 돼서 그걸 그냥 국회 다 이전 이런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밀하게 하는 건 국회는 다 가야 된다라고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당이 뭐 앞장서서 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당이 선거 때마다 2년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선 이루어지는 선거마다 공약한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는 그 20만 평에 이제 옮겨가자. 꼭 원식의장 때 와서 국회가 옮기려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회법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다 간다라는 걸 법적으로 우리가 국민 앞에 맹세한다고 세종에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일단 10월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식 의장이 계실 때 원식 의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죠. 내년 6월 말 그러니까 5월까지는 노무현 대통령님 표현으로 말하면 옷을 좀 박자. 대못을 박는 게 뭐냐? 설계를 발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설계 발주를 내년 5월 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실의 경우를 제가 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실은 제2집무실을 짓자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2집무실을 짓자라는 걸로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쭉 공약이 이루어졌고 그 제2집무실을 짓는 설계 작업을 지금 행복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 제2집무실은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들으면 그냥 조그만 무슨 집무실 하나가 이렇게 있나 보다. 세종에 오면 머무를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자꾸 들리잖아요.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업무 보는 공간, 집무실은 업무 공간, 의전 공간, 경호 공간, 지원 공간의 네 공간을 합해서 집무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2집무실을 지어도 그냥 집무실을 다 지어야 되는 거 같은 겁니다. 실은. 그럼 차제에 지금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청와대는 조선총독부 관저로 쓰이던 곳이에요. 또 청와대라는 말은 일제가 붙인 말입니다. 청와대 자체의 말이 표현이
그래서 거기 일단 나왔는데 거기 좀 또 돌아가서 또 우리의 대통령의 그거를 관사로 집무실로 쓰는 거는 저는 그게 되겠나 싶어요. 저는 물론 국민들이 생각할 몫입니다만. 그리고 용산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 용산에 있는 땅 보면 주변이 다 미군 기지예요. 미군 기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또 대통령실이 들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땅이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 군대가 와서 주둔하는 때고, 일제 때는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고, 또 지금은 미군 부대가 주둔하는 곳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집권의 가장 대표가 그 자리에 가운데 간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실도 어딘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210만 제곱미터 안에 대통령 부지로 유보된 공간이 15만 평 정도 유보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한 5만 평이니까 3배 정도의 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예 차제에 여기다가 대통령실도 잘 그려서, 그러면 그 215만 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쪽 가로축으로 국회가 63만 제곱미터 정도 들어가고, 세로축으로 대통령실이 한 10만 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쪽 가로축의 거리는요, 여러분 1.5km쯤 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 본당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여기에 위치시키면 정문까지가 1.5km가 쭉 나오는 거고, 대통령실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1km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 1.5와 1km를 우리가 잘 그리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을 상징하는 정말로 멋있는 구역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뭐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저는 국민이 나라를 구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늘 나라가 어려울 때 의병들이 항쟁을 했고, 제국주의 일제시대 때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나와서 독립만세운동을 불렀고, 또 헛된 대통령이 올 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들었고, 망명된 대통령이 오니 또 그렇게 촛불 빛을 들고, 그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세운 그런 기념관 같은 것도 그 1km, 대통령실이 오는 1km와 국회가 가는 1.5km의 가운데쯤에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거를 제가 강준현 의원님 모시고 의논하고 있다. 거기다 이제 강준현 의원님이 행정을 하셔서 이거는 건물을 짓는 걸로만 하면 안 된다. 처음에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는 구역이잖아요. 구역. 210만 제곱미터라는 건 땅이어서 건물을 어떻게 짓자는 걸로 이걸 해서는 곤란하고, 이거를 하나의 구역으로 해서 여기에 여러분 GTX가 이제 오게 되면 GTX 역을 어디에 놔야 될지, 그럼 정부 청사역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는 210만 국민주권 지역 안에는 역을 어디에 둘지, 그 역은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국회 축이 만나는 지점쯤에 둬도 좋을 수 있겠죠. 또 그 구역에 밑에 우리 호수공원이나 금강 같은 수로가 있기 때문에 물길도 좀 내서 국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세종시민들이 쉬고 놀고 힐링하고 이런 장소도 만들고, 그런 시설이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세종이 부족하잖아요. 외국 같은 데 보면 거기에 국립박물관도 놓고 미술관도 놓고 뭐 과학박물관도 놓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 자라나오는 어린아이들, 학생들도 와서 수학여행, 교육여행 와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자. 그래서 정말로 그 210만 제곱미터가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유보된 땅으로 여기까지 온 게 굉장히 안타깝고 슬픔이 거기에 세종시민의 아픔이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다행스러운 아직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그거를 우리가 잘 써서 세종이 미래로 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 세종에 이사오고 세종에 살고 세종에서 돌아가시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게 저희들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 뭐 민주당이 다음에는 집권하지 않겠습니까? 꼭 두 분 모시고 여러분께 이렇게 잘해갑니다 보고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0만 평방미터 감사 나오시잖아요. 63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 세동사당하고 나머지 자녀부지에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워딩으로는 국가상징구역인데 지금 말씀은 국민주권 공간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냥 국가상징구역이 아니고 국민주권 공간으로. 이번에 계엄 사태 때 우리 의회 권력을 받잖아요.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 워딩을 좀 바꿔 쓰겠다고 이제 송재호 의원님께서 국민주권 구역 이렇게 워딩을 바꿨습니다. 63만 평이니까 요즘에 의정부에 다니면서 그 워싱턴 내셔널볼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 호주 캔버라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독일도 말씀드렸고, 그 말씀하실 거고요.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내년에 이제 5월달까지 아까 원식 의장님께서 대부서 맡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책임지고 이제 방식을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오래 박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광재 총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네. 이제 올해가 한 전기가 될 것 같아요. 올해 대선 때 이걸 못 이루면 우리 못 이뤄요. 20년 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어려워요. 여기 지금 빈산가 많죠. 네. 서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사당을 옮겨오거나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옮겨오거나 이랬을 때 뭔가 이게 수도권하고 이게 윈윈이 되는 걸 해야 돼서 그래야만 저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국회의사당을 현재로 봐서는 그 법률상 헌법재판소는 국회 본회의장은 옮기지 못하기로 되어 있어요. 의장실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반쪽 국회가 되면은 일단 그거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여기 있는 세종시 공무원들은 또 길거리 복장을 또 국회 가서 보고하고 또 다녀야 되거든요. 차제 이거를 이제 국회 전체를 옮겨와야 되는데 그럼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그게 공시지가로 대략 10만 평인데 약 6조 원쯤 합니다. 평당 6천만 원쯤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옮겨오고 대신 거기가 국제금융지구로 해서 주면은 여의도도 좋고 이것도 좋게 될 거다. 그래서 이 국회의사당 전체를 옮겨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 우리가 하나 알겠고요. 두 번째 대통령실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저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게 대통령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못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 하얏트 호텔에서 방 빌려가지고 거기에 대통령이 사는 집에 개 끌고 다니는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데를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불가피하게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우리가 이전을 목표로 해야 된다. 현재 이제 제2집무실이 아직 짓고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일단 대통령이 와도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제2집무실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총리가 여기는 집도 있고 사무실도 있잖아요. 총리가 굳이 서울에 다녀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총리는 아예 세종시로 좀 내려와야 된다. 여기서 공직자와 더불어서 대부분 총리는 내치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외치보다는. 그럼 총리 공간과 총리실 전체가 이전하게 되면은 그럼 아마 차기 대통령은 총리 공간이 있어요. 삼청동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안가가 두 채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아마 거기를 쓰면은 집으로 쓰고 그리고 어차피 영빈관을 써야 돼요. 영빈관 새로 하나 지려면은 몇천억 원이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부 청와대 시설을 쓰고 총리가 이쪽으로 완전히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저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목표는 하나 더 늘리는 게
총리를 완전히 이곳으로 와야 된다. 공직자와 더불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총리는 이제 내치 업무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총리와 매일 만나고 사는 거예요. 일단 박수를 한번 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의 이전을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국무회의를 매주 화요일날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대통령이 하고 한 번은 총리가 하고 자꾸 이래 여기가 정착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많은 국장 이상들이 전부 서울로 이 길거리 국장이 되니까 많은 국장들이 저한테 애를 호소하는 게 이 부하 직원들은 업무를 가르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막 혼도 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줄여야 되고 또 주말 되고 또 전부 서울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엔 대통령실의 제25실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이거 세종시에서 하는 국무회의를 그래서 한 달에 얼마면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자꾸 명문화해야만 자꾸 우리가 오다 보면 정이 들고 그게 자꾸 정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직사회도 여기 정착 안정돼요. 언제 대통령이 부를지도 모르는데 서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것을 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의 시설 중에 제가 사무총장 할 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이번에 국회의사당 올 때 참 근처에 대철도 생기는데 대형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시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큰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에 지금 호텔도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형 컨퍼런스나 이런 대형 회의, 국제 회의 이런 걸 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아예 이번에 국회의사당에 올라오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은 이제 용산에도 선물을 줘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용산이 그 미군 기지가 옮기게 되면 그게 100만 평입니다. 그 녹지로 100만 평이면 뉴욕 딱 센트럴 파크만한 게 100만 평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서울역 옆에, 용산역 옆에, 그죠? 용산역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 옆으로 가면 만약 미군 부대 삼각지 옆에 있는 미군 부대가 다 나가게 되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강남이 아니고 용산이 대한민국 중심이 된다. 그러면 그 용산하고 이번 여의도의 국제업무지구가 이게 서로 결합하게 다리 하나 건너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용산 주민들한테는 그것을 주고 우리가 이쪽 대통령실까지 장기적으로 이전에 오면은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길게 내다보면은 우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권형을 좀 역할을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여기가 인구 40만 도시에 둘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내치하고 일정 부분 역할하고 좀 분리하는 이런 효과도 저는 가져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 사무총장 할 때도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국회는 안 내려오요. 노립되고 조립되고. 근데 여기 충청도 표가 무서우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그때 이거를 확실하게 이번에 못 막아주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다. 그래서 아마 그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틀림없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개헌 문제가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 탄핵 세력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개헌을 이야기하는 게 적합치 않으니까 아마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행정수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를 완전히 이전한다. 두 번째는 총리실과 총리실 공간 전체를 이전한다. 세 번째는 대통령실 제2집무실을 장기적으로 대통령실 이곳에 논의한다는 것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대통령 선거 때 집중적으로 이거는 세종시만이 해산되지 않잖아요. 그죠? 대전 충남 거기 전체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혁신도시도 해보고 기업도시도 해보고 원주의 국회의원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혁신도시도 보면 여기 마찬가지예요. 주말 되면 다 서울로 가요. 버스로 출퇴근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이게 자족도시가 돼야 돼요. 자족도시가. 왜 그러세요? 라고 그러면 애들 공부 문제를 이걸 뭔가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많은 혁신도시에 와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혁신도시의 이 기관들이 고등학교를 운영할 테니까 우리한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도 중학교까지가 좋아지니까 정규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서울 가는 사람 많죠. 대학 입시 때는. 그럼 여기서 유아부터 초중고까지 이거 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건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먹고 의식주를 빼놓고는 제일 최대 산업이 교육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우리가 그 좋은 학교를 만드는 거 더하기 카이스트 같은 데서 우리가 부산에 보면 해운대에 영재고등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캠퍼스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재고등학교가 우리가 제주도에 국제학교를 주니까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집 사서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추진하기가 좋은 게 여기 다 공무원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좋은 학교를 만들면 내 자식도 좋고 우리로 봐서는 자꾸 자족도시가 되는 것이 그 길로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미 뭐냐면 AI 시대가 왔는데 제가 분당에 있는 낙생고등학교에 이번에 서울대학교 51명 갔어요. 한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강의하려고 가져왔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칸 아카데미라는 이미 그것을 AI 수학을 벌써 1학년부터 6학년까지 AI 수학을 한국 시장에 이미 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다고는 분당도 초등학교는 정부하고 회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당도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하게 되면은 IT 교육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라가 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AI 교육의 메카가 이거 세종시가 돼야 된다. 초중고부터 공무원까지.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AI를 통해서 교육이가 필라델피아 이런 데 보면은 전 세계 교육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교육은 소프트웨어가 많잖아요. 그잖아요. 교육에 우리가 애들이 갖고 노는 교구도 있을 수가 있고 IT 게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교육 산업, 교육 전시회 이런 거를 여기서 만들어내게 되면 라스베가스는 이제 개블링이 도박보다 전시 산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매출액의 60%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 산업 부분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좋고 그 다음에 교육 산업이 미래 산업이고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여기가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는 공직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에는 전자정부가 세계적으로 앞서 나갔는데 이제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안 앞서 나갑니다. 그러면 AI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AI 정부를 전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데리고 있던 19살짜리를 우리가 정부 효율화위원회에 데려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AI 정부를 이번에 새 정부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하고 이 AI 정부를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여기에 있는 이 지식 자원이나 이걸 가지고 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AI 정부를 우리가 만드는 게 필요하고 여기 네이버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전 부처가 갖고 있는 공공 문서를 전부 데이터로 이거를 전환시켜서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려면 AI의 이 슈퍼컴퓨터에 접속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내야만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17개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전국에 22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정책 박람회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가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각 시군에 있는 걸 다 불러가지고서 농업 정책 박람회하고 전시회를 한다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교육부가 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 오겠죠. 그 사람이 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3박 4일만 전시회를 해도 16개 부서면 그게 2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해외에 있는 우리가 공직자들을 또 공부를 시키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홍릉에 있는 KDI 같은 데서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코이카라는 데가 인간의 몇 조 원 정도를 그 어려운 나라에 나눠지게 되는데 EDCF가 이렇게 4조 원 정도가 넘는데 그런 데랑 협력을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공직자들이 또 와서 공부를 하면 공부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또 와서 장기간 우리가 한국어도 배워야 되고 공부 물론 영어도 가르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공직자의 우수한 AI 정보와 시스템과 우리가 일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제3세계 국가나 어려운 국가들에게 공직자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거 그걸 또 하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여기서 있는 일하는 공직자는 미국,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공직자가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네 뭐 50만, 70만 돼가지고 이 자족도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 세계 최고의 미국의 공직자를 이길 수 있는 공직자들을 만들어내야만 되고 우리들의 생각을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도시가 돼야 이게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 그래서 이 공직자와 관련 AI 정보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지방정부와 전 세계에 있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버드에 있는 케네디 스쿨 같은 경우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는 예비의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을 훈련시키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거를 유치해야만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AI 정보 쪽으로 가는 거, 하나는 교육산업 쪽으로 가는 이 두 가지를 저는 자족도시의 한 내용으로 끌고 가게 되면 우리의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의 공직자도 세계적인 공직자가 돼서 이 도시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여기 그 일동네 와가지고 일본 국도 옆에 있는 우리가 금강 구경하고 이래가지고 관광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오게 되면 AI 정보 시스템을 배우고 일을 배우고 아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이렇게 일을 하는 거라고 해야 이게 몇 박 며칠 몇 달짜리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자족도시가 되고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지식산업만큼 가장 강력한 산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를 제가 여태까지 한 세종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보면서 드는 느낌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항상 자족도시의 산업이라고 하는 건 투데이 이즈 날리지 투마로우 이즈 비즈니스.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비즈니스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제 공부만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먹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고혈압 약 먹는 거 손 들어보세요. 고혈압 약 드시는 거 별로 없네. 고지혈증 약, 고지혈증 약. 여러분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가는 식당 우리가 메뉴 개발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먹는 게 뭐예요? 나이 연세 드시면 고혈압, 고지혈증, 뭐 심장계증 이거 다 먹잖아요. 당뇨. 그러면 당뇨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요? 그 집을 어떻게 찾아요? 보리밥을 삶아 먹으면 좋아요? 볶아 먹으면 좋아요? 아니면 볶밥을 해서 먹으면 좋아요?
이거를 결국은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게 앞으로 수명 100세 시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일 건강하게 사는 건 하나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 필라테스하고 명상센터 이런 거죠. 스트레스가 적은 거. 그러면은 먹는 부분에서 세종시의 식당은 다른 식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뭔가 여기서 식당에 오게 되면 뭔가 이 고지혈증이나 뭐 이 고혈압이나 이런 데 맞는 것이 연구를 해가지고 남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남다른 도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하나의 산업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저기 여기 머리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죠? 그래서 이 먹는 식단도 이게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식단을 만들 것인지 여기에는 과연 우리가 스마트팜 같은 뉴욕 한가운데 가면 그 비싼 곳에 뭐냐면 이 스마트팜을 지어가지고서 거기서 양상추나 이런 걸 가지고 식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종시는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야만 그거 자체가 뉴욕에 있는 그 스마트팜 식당 운영하는 그거 자체가 관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그다음 이제 건강해야 되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 걱정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근데 충남대학교로 우리가 왔는데 충남대학교가 흑자가 나요, 적자가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동네 사람부터 이 충남대학교를 이 병원을 최고의 병원을 안 만들면 이게 최고의 도시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숙제가 또 하나 병원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또 생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족도시 일자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집이 있어요. 애들 교육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병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건 노후 생활이 편해야 돼요. 노후 생활이 편해야 되는데 이게 집안에 뭐냐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아프시면 온 가족이 비상상태에 돌입하는 거예요. 치매 한 번 나오면 다들 어려워. 부모님 입장에서는 요양원에 가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을 보내는 게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국가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자식들도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이런 쾌적한 데는 은퇴자 도시를 만들었을 때 은퇴자 한 분은 1.2명을 고용합니다. 그랬을 때 옆에 인근 공주나 공주에 있는 인구 다 뺏어가지고 세종시로 데려오지 말고 거기에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만 이 도시가 점점 더 좋아질 텐데 그러면 은퇴한 공무원들이 자꾸 서울 가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은퇴한 공무원들이 여기 살아야 되겠죠. 그럼 이게 은퇴자들에게 최적화된 도시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그럼 훨씬 더 우리가 수술하고 중증외상센터 이런 거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는 병원이 뭐고 우리가 의료시설을 마지막에 은퇴자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애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 과정에서의 하나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도시가 돼야 저는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건 어떻게 된다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갖춰야 된다고 박수 주십니다. 세계적 요소가 되겠네요. 신재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민 주권 구역과 그렇죠? 그럼 세계적 요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정부의 전자 정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오겠네. 그러면 좋은 도시 방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비축제는 안 해도 돼요. 쓸데없이 그런 거 하면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우리 국민 계신데 지금 이광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 부모님 저기를 해요. 당뇨 난자 식당, 당뇨 환자 전용 식당, 네? 정화수 부모님 고지혈 식당 하시는 제가 두 분께 현실적인 질문 좀 할게요. 자, 우리 이광재 총장님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어요. 현재 판결이 아마도 3월 14일 전후로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인용이 되면 대선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17만 표를 줬습니다. 근데 꼭
충청권에서 집표를 줬어요. 15만. 그 아까 선교 위원님께서도 충청 지면 져요. 근데 선거 때마다 맨날 행동소 얘기 나왔거든요. 국회 완전 이전 얘기 나오고. 근데 이걸 먹힐까? 이거 고민스러워. 또 써먹어. 근데 현실적인 얘기예요. 세종은 40만밖에 안 돼요. 지금 충청은 560만인데 520만이 지금 충남, 대전, 충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만 내다가는 우리 숙청 줘. 그래서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충대에서 이제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우리 국회에 23명 충청권 의원들 제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토론했더니 또 행정수도 얘기 나오고 또 하면은 충북이 이게 충북 시민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해요. 서부다고 써.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번에 만약에 충청권이 져버리면은 또 져버리니까 우리가 좀 양보하더라도 이 말도 제가 볼 때는 송재호 위원장님이나 이광재 총장님이나 다른 수도권 국회의원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내 입에서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조총에서 말씀드렸지만 열기군 되는 거예요. 내 동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권 관련해서 좀 뭐 충북이나 대전이나 세동이나 세종 포함해서 아마 송재호 위원장님이 갖고 계셨던 전략이 있을 테고 또 이광재 총장님 갖고 있을 전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플로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집이 제주잖아요. 제주에서 이긴 대통령은 역대로 접은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 말고. 제주가 이제 왜 제주가 풍요한 게냐면 우선 충청, 호남, 영남에서 일단 오신 분들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각 그 동네의 마음을 대변해요. 그다음 이제 제주도 분이 한 절반 정도 있는데 원래 제주도 분들은 이제 무당층이죠. 제주도는 이 정당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 없어요. 그냥 뭐 얼마 전만 해도 바로 전 지방선거에 나간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가 제 후원회장이 도지사로 나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주도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표심을 이제 넣기가 좋아서 제주도에서 이기면 늘 이긴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뭐가 한 7.5% 정도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겼었는데 이제 저번에 졌는데 저는 이번도 중도 확장이 민주당 필승 전략인 건 틀림없는데 자꾸 그거를 투표 성향의 중도만 이야기해요. 그 자꾸 무슨 요즘 뭐 민주당의 뭐 위치가 무슨 중도 보수다 논쟁 뭐 하잖아요. 이게 자꾸 사실은 선거 전략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그 중도의 국토 중도 전략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강원, 제주, 충청에서 이긴 자는 필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충청이 제일 크잖아요. 일단 인구수나 모든 게. 충청도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렇게 막 어렵게 이야기하고 뭐 있는가 하고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던 여러 이야기 중에 종합해 보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이거는 정말 쓸만하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건 좀 좋겠다는 게 하나가 저는 이걸 자꾸 수선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수선을 우선 해야 하잖아요.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우리 아까 이광재 지사께서 이야기했지만 아니 국회는 서울에 있든가 세종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서울에 있든가 아예 세종에 다 오든가 하는데 이제는 세종에 와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다 오는 거지. 무슨 뭐 자꾸 논쟁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세종에 와서 또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공공기관들 다 이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 미완성이거든요. 우리 세종처럼 미완성의 도시들입니다. 그거 빨리 완성시켜야죠. 이게 몇 년입니까? 20년이 더 지난 일인데 그렇게 가 계신 분들 고통스럽게 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우선 수선하고 잘 해드리는 게 국민과 또 모든 인간적인 예의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자. 굳이 무슨 이제 행정수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했던 이야기를 빨리 이제 마무리해서 잘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그 행정수도하고 행정수도가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애인선이잖아요. 이 행정수도가 충청의 중심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고 국민주권구역이 되고 이러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것이 당연히 잘 살고 자족도시가 돼야죠. 더 넘어 글로벌 도시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광재 총장님이 이야기한 AI 컨벤션, 그죠? 그린바이오, 스마트폰 이런 모든 이 일자리와 삶의 현대적 기능들을 잘 갖춘 도시로 만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국회와 대통령실이 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상징이 돼서 그 효과가 가까이는 충청에 번지는 거고요. 또 조금 멀리는 저 제주도까지도 번져가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요즘 검찰 권력, 사법부 권력이 이게 늘 문제되잖아요. 이 사법부 권력을 빼야 되겠다는데 저는 이 검찰 권력의 뭐라 그럴까요? 해소라 그러면 안 되고 완화 정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첫 번째가 검찰청은 국가기관이에요. 법원은 성권 분립상 좀 그렇지만 가능하면 법원까지 해서 법원과 검찰을 대전에다가 이전시켜서 대전을 행정수도와 같은 일종의 사법수도, 특화수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전 정도 되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그죠? 검찰, 법, 사법 서비스를 받는데 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사법수도 하고 그 다음에 늘 이제 서운한 게 여러분이 강릉과 목포에는 사돈관계가 없어요. 친구관계도 없고 강릉분한테 이렇게 좁은 국토에서 그렇게 강원도하고 전라남도가 안 친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좁은 땅에서. 왜냐하면 이쪽은 아무리 생각해봐 여러분들 교류가 없죠. 아 이쪽은 많은 것 같은데 이쪽은 이렇게 없으니까 이걸 KTX로 연결을 하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그 KTX 기반 사업 그건 해놔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강릉에서 목포까지 한 3시간이면 가게 하면 그 중심이 어디쯤 됩니까? 강릉 목포의 중심이 딱 충청북도 지점에 떨어져요. 그럼 충북이 충분한 발전의 잠재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은 할 걸 다 했어요. 수도권 이제 어디 뭐 더 해볼 더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서울 시민을 위해서 더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서울이 더 팽창하면 서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좀 그걸 나눠서 우리 충청이 또 다른 우리 그 서울, 경기, 인천의 대안으로 저는 가고 또 이어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또 호남도 그렇게 따라오는 그런 게 우리 국가균형 발전 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면 저는 정책적으로는 좀 충성이 표현 나오겠습니까? 충청북도도 서울은 안 되죠. 고맙습니다. 수박도 제주도 사투리 쓰시가? 수박. 제주도 사투리 쓰셨다고 수박.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랬습니까? 아니고 그랬습니까? 와.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광재 총장님께서도 아마 두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그 대전 충남도 세종시나 연결하는 중에 이제 GTX 철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거점 도시를 그게 철도를 연결돼야 우리가 대략 1년에 한 그 도로 예산이 한 8.5조, 그다음 그 철도 예산이 8.5조 주는데 빚을 그만 닦아야 돼. 그리고 철도로 연결되는 거라서 서울 같은 경우 GTS A, B, C 뭔데 요새는 다각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손재훈 위원장님 강원도 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강릉까지 가는 철도가 열리게 목포에서 강릉까지 가는 X축, 경부선이 있는데 이 X축 반대가 없는데 그거를 연결함과 동시에 GTX 이 대전 충남도 이 순환철도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점 도시로. 그래야 이 도시가 연계성이 좀 커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거 먹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분당 판교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근데 거기가
1년에 170조 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몇 평쯤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판교가 170조 원을 하는데 얼마쯤 될 거예요? 몇 평쯤 될 거예요? 전체 땅 면적 40만 평. 좀 전에 국회가 얼마라고 했어요? 65만 평. 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청와대를 줄일 때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해요. 이게 얼마만큼 이제 이 컴팩트하게 되게 된다라고 저는 있는데,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저는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데 땅값이 지방은 40%입니다. 우리가 애를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 25만 원이고 걔가 바깥에 나오면 80만 원. 항상 지식이 있는 곳에 새로운 산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학교를 합치면 그게 100만 평입니다. 근데 그 충남대학교 앞에는 농도 있죠. 옛날 농가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해요. 학교 안에. 제가 중국 칭화대학교에 있었는데 그 학교 안에 구글이라는 회사도 들어와 있고 호텔도 학교 안에 2개나 있어요. 이제 대학교 안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학생들은 취직하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게 하고, 지금 아직 기업하는 사람들은 애를 먹는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카이스트나 충남대나 이 대학교 자체를 거대한 우리가 뭐냐면 기업 도시, 산업 협력 도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연구시설 같은 데는 거기에다가 병력특례를 주게 되면, 우리가 일반 회사도 병력특례를 주는데 병력특례를 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미래 산업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충남대학교 카이스트는 대전 그거 하나는 100만 평이면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고, 충북대학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하나는 이 대학교 자체가 확실하게 자기 근거지가 되도록 이 경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결국 행복하게 사는데, 저희가 집사람하고 저희 연상의 연인이었고 연세대학 선배였는데 학교 기자, 아니 신문사 기자였어요. 우리가 가끔 부부싸움 수준은 아니고 가끔 말 같은 걸 하는 게, 아침에 어린이집 누가 데려다 주는 거야. 그래서 일찍 가야 되겠다. 누군 뭐 일찍 안 가냐. 저녁에 누가 데리고 와.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초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문화센터가 따로 있죠. 체육센터 따로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가 현재 이렇게 운동장이, 보통 초등학교가 4,000평인데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고 3층 건물로 지어진 건 이제 일제시대의 단지예요.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영화를 봤을 때 학교 운동장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대부분 건물 앞에서 해야죠. 여기랑. 이 초등학교를 앞으로 신설하거나 폐교된 부분은 전부 이거를 복합화해서 새로 지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사계절에 운동할 수 있고, 초등학생은 늦게 오기 때문에 수영장 만들면 동네 사람도 쓰고, 애들 학교 다닐 때 쓰고, 애들 집에 가고 나면은 동네 사람이 또 쓰고. 그러면 이 초등학교 위치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체육센터, 문화센터 일하는데, 그리고 남으면 위에 집도 짓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왜 땅값이 40% 50%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63 빌딩이 굉장한 것 같지만 그게 건물 면적 5만 평인데 3,000평에 20층만 지면 그게 6만 평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훨씬 줄이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애 키우기가 좋고 운동하게 되고, 우리가 다 구청 시청도 보면 여기 문학과에서는 문화센터 짓고 여기 체육센터 짓고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됩니다.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쓰게 된 복합화를 해나가게 되면 이런 것이 나는 혁신을 일으키는 거고, 이러면 애를 낳고 키우기가 좋고, 엄마는 뭐냐면 애 보는데 자기가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복합화하는 거.
또 하나는 쾌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 도시사를 해보니까 역시 땅이더라. 뭐 유치한다 그러면 인허가하고 땅 사고 하는데 몇 년 걸리고 이러면 날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보면은 공원이 쾌적하게 살고 싶은데 하천 부지는 땅값이 있어요 없어요? 하천 부지는 땅값이 없어요. 그러면은 괜히 땅 사가지고 공원 만들려고 하지 말고 대전에 있는 중간에 있는 하천이 있죠. 청주도 하천이 있죠. 하천을 전부 뭐냐면 깨끗하게 하고 파크 골프장 만들고 괜히 가서 건물 짓지 말고 홍수 때 또 잠기니까. 그러면 이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긴 공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쾌적하게 환경 속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자리는 대학도시를 통해가지고 만약 기업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취직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기숙사를 지으면은 바깥에 안 나와도 우리가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먹고 사는 건 제가 국민행복 7공화국이다. 7가지 일자리, 집, 보육, 교육, 의료, 노후연금, 문화생활, 좋은 이유. 이게 7가지. 그래서 여기를 자꾸 염두에 두고 도시를 생각하고 하면 훨씬 더 저는 좋아질 거다. 우리가 자꾸 정치인들이 돈 쓸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럼 돈을 누가 버냐? 돈을 아껴 쓰고 돈을 벌 생각을 하는 이런 걸 해나가면 훨씬 우리가 중도가 이런 게 중도지. 그렇잖아요? 국민들 잘 살게 하는 거. 제일 중요한 당은 민주당은 앞으로 혈맹을 맺어야 될 당이 식당이다. 두 번째는 서당, 애들 공부시키는 거. 세 번째는 경로당, 노후 생활에 가난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사는 거. 식당, 서당, 경로당과 연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당하고 예배당하고 법당하고 성당하고 이렇게 같이 다 지내요. 강원동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인데 맨날 제 말만 들으니까 식상하잖아요. 맨날 했는데 또 근데 이렇게 모셔가지고 좋은 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요즘에 제가 의정부에 다닐 때 그래요. 우리 공부할 때다. 남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정말 제가 국회 가보니까 야 이런 습관들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 금요일마다 그 정부의 소방부처인데 KDI 경인사가 제 소방부처예요. 근데 제가 갔더니 이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이번 처음 했거든요. 세계연구원에 붙여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싱크탱크거든. 왜 가까이에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못 배우고 있냐고. 우리 시장 죄송하지만 우리 시대 내가 정보시장 인정해봤는데요. 맨날 그 실국장들하고 놀다 보면은요 머리가 굳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 양반들하고 2시간 얘기했는데 와 소름이 끼쳤었어. 모든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듣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의정부가 이제 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공부하는 시간이 된다 이제. 예. 공부하는 시간을 쓰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요. 정말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고 아까 AI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공부 안 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게 그거예요. 거기서 멈춰있고 오늘 또 우리 이광재 총장님이나 우리 송재호 위원장님 저를 또 소름을 끼치게 만드시네. 식당, 서당, 경로당 그리고 또 주말에는 교회당, 성당, 예배당. 네. 우리 민주당은 일등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3월 15일 날 접종을 해가지고 만약에 헌재 판결이 나면은 딱 60일 동안 가야 되거든요. 그럼 30일 동안 정세를 다 끝내야 돼요. 이거 시간이 진짜 없는 거죠. 그거 좀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강원도 태백산에 많이 와는 사람들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죽고.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나무도 뭐냐면 노화로 죽는데 얘는 왜 천년을 살을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라는 탁소를 발견했어요. 강원도 옥수수를 길거리 한번 파는 돈을 얼마나 벌어요. 그런데 동의보감에 보면 옥수수 수염을 삶아 먹으면 신장에 좋다고 그렇게 써있는데 우리는 연구를 하는데 광동에서 옥수수 수염 잘 팔아요. 그죠?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는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면 열이 내린다는 로마 시대의 그 글을 보고서 찾아낸 게 아스피린.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공주가 있어요. 공주 밤이 유명하잖아요. 정한밤인가? 네. 근데 여러분 율곡이 밤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해서 율곡이나 다 뭐냐면 밤나무 율자를 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밤을 날거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삶아 먹으면 머리가 좋아요? 구워 먹으면 머리가 좋아요? 하루에 3개를 먹어요? 5개를 먹어요? 6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밤에서 어떤 물질을 찾아내야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로 옆에 밤나무 안에도 거기서 물질을 찾아내면 어마어마한 산업이 나오고 미래 산업이 나오는데 이걸 언제 밤을 키워가지고 밤에 이거를 돈을 버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지려면 경제를 일으키려면 지식을 결국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세종시 공무원들이 세계 최고의 공무원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데가 되고 그러려면 이번 대통령 선거 꼭 이겨야 됩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준호 의원님이 필두로 해가지고 꼭 좀 이기게 해주세요. 네. 뭐 이하 동문이죠. 이광재 저는 이광재 지사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지사로서 이광재를 가장 존경합니다. 늘 강원도 걱정을 했고 늘 그 제가 제주도라서 늘 질투하고 그거는 좀 말하지 말았으면 좋은 게 강원도가 산이 많고 공기가 좋고 우리나라의 스위스 같은 데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좀 특례를 넣어서 강원도를 의료, 힐링, 건강에 최적지 서울대병원이나 연대병원이나 이게 대규모 병원을 좀 데려다가 그걸 하시겠다고 아마 지사를 계속 하셨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걸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주도에 가야 될 거거든요. 말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린바이오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제주도나 강원도나 세종 그린바이오까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권 지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수도만은 충분한데 이제는 제주도가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제주도나 강원도나 그러면 뭐 옥수수를 만들든 상추를 하든 뭐 마늘을 하든 당뇨에 좋은 마늘, 고혈압에 좋은 마늘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엄청나게 돈이 되는데 그걸 이제 산업화를 못하는 게 그걸 정책으로 하려고 그러니 기존 농민들의 소위 생계 문제하고 걸리잖아요. 기존 농민들을 잘못하면 폐업하게 하거나 기존 마늘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어려워지죠. 이런 마늘을 생산해내면.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제주도만 해도 기후 재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물이 재해보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작년에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받잖아요. 원래 그보다 더 비싸지 더 싸지지 않을 거다. 온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따뜻하게 해서 소위 작물을 재배하는 책인데 여름에 너무 더위가 35도, 36도 이렇게 한 열흘 계속되면 비닐하우스에 냉장고를 넣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농업 자체가 스마트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이제 자꾸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린바이오도 제주도와 제주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제는 그것을 좀 의견을 모을 때가 돼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점이 와 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민주당이 식당, 서당, 경무당하고 연대해서 반드시 필승하도록 하고 꼭 우리 충청에서부터 그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주현 의원도 많이 좀 동료하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있는데 아까 60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일 동안은 경선 치르고 이제 30일 동안은 이제 본선 치르는 건데 30일 안에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저 22대 때 경선할 때 뭐 했냐면요. 벌당원 투표하고 선거인단 투표를 했어요. 그 선거인단 모집을 했잖아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그래서 뭐 슈퍼위크 해가지고 몰아서 했잖아요. 주말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이번에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 우리 당에서 정가훈 집단하고 손영보 집단하고 극우 세력들이 선거인단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번에 신천지가 들어왔었어요. 22대 경선 때. 이번에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냥 10,000명, 20,000명이 아니고 몇십만 명 된다. 우리 지난 20대 경선 때 100만이었거든요. 120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얘들이 막 움직이게 되면은 60만, 70만 가능하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민주당 선거 결과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웃긴 일이 들어와서 물르는 거지. 그래서 그거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헌재 판결 나기 이전에 우리 당원들한테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구구 세력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70만, 100만이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이걸 막 투표를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실제 모르거든요. 그 대응해도 막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0일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에서 뭐 이제 절차를 빨리빨리 60일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따뜻하게 좀 짜고 있으니까 제가 좀 귀찮게 하더라도 우리 방송 여러분께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광 대통령님하고 손정호 위원장님한테 질문 있으세요? 아 예. 자, 저기에 계신 마이크를 드릴게요. 위원님 좀 가까이 뛰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아니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에 앞서가지고 새삼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광재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헌재에서 그 불문법인 관습헌법을 들먹이면서 신행정소 특별법을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판결 자체를 서울 이익집단을 위한 경강구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그 지금의 저는 솔직히 세종시가 아까 계속 세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시가 완전한 이제 행정수도로서 기능한다 치면 그 헌재 그 판단을 뒤집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돌아있지 않나 싶은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당시의 헌재 판단이 어땠다고 생각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시의 헌재 판결은 황당한 판결이라고 봐야죠. 관습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봐야죠.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헌재에 그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세종시를 완전하게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게 깨끗하고 전 국민을 설득하기에도 좋고 우리 충청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기도 좋다. 다만 22년하고 지금과는 다른 점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오려면 여의도에 확실하게 금융 지구를 주고 대통령실을 이전하려면 또 용산에도 확실한 제도를 주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의 빅딜을 하는 것을 큰 것으로 보고 이번에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저는 사실은 87년 6월 항쟁부터 보면 41일 만에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사실 여야가 합의만 하면은 못할 것도 없어요. 이번에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희망하기는 탄핵 끝나고 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추세하는 것을
세종시에 오자는 거 그거 저쪽 부분이 반대하면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반대하면 질 텐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번에 이 대전 충남동에 있는 도민들이 언론인들이 계속 문제제기해서 어떤 여야의 어떤 대선 후보가 오더라도 이것을 공약으로 하는 거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저는 좀 대한 이번에 대선 때 투표를 같이 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제일 베스트겠다. 라고 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굉장한 2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는 당시에 여기 충청도 이해창 후보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당시 17% 이상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회의사당을 확실히 데리고 오고 총리실도 확실히 오고 대통령실도 확실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식당 서당 정서당을 연구해서 반드시 또 있으세요? 근데 이거 저 조막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국민의힘 지금 시장이 저한테 뭐 세종시법을 전부 개정을 확보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뭐 저 행정수도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근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요격 때는 요격해가지고 또 이만큼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근데 그 세종시법을 발의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른 동네 의원이 하겠어요, 그걸? 안 하죠? 안 한다 그랬어요. 또 붙이면요, 우리나라 선문헌법이니까 관습헌법이 아니죠. 저는 우리 세종 저희 위원회 처음 할 때 위원도 우리 15명인데 두 분이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장동혁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는 그분이 법조인이죠 아마. 그 마이크를 들었더니 그분이 천만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우선 그 위헌 판결이 잘못됐다고. 우리보다 더 막 흥분해서 이야기해서 이제 당장 다시 신청하자고 헌재에다가 그거 좀 그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그거는 일단 행정 수도 자체가 저는 위헌 판결이 제가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헌재의 판결은 다시 한번 저는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다 동의했듯이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7공화국의 간섭을 넣어야죠. 그 개헌을 해서 그 부분은 깔끔하게 마무리돼야 되고 며칠 전에 그 두 분이서 국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얘기를 가지고 또 국회 토론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는데 거기서는 그런 이 대안도 이광재 총장께서 헌법 개정은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까지 민주당 내에는 합의된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앉아서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김웅수입니다. 그 3당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3성을 말씀드리고 삼성은 그 가정에서의 가장 기본이 삼성인데 삼성이 뭐냐면 기계소리의 기성, 뱉지 않은 기계소리, 그 아이 울음소리의 아성,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독성, 기성, 아성, 독성이 가정에서 있어야 그 가정이 흥행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삼성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이 항상 의정자한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공화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아까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이게 핵심으로 보는데 그
임기에 대한 원포인트는 그 원포인트 질공화국은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오라도 그러니까 뭐 충청도 사람이랑 아전 인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는 분명하게 사상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당 다음에 오른다고 머리 숙여버려요. 이거는 기성 와서 독성 이런 정치인이 뭐 살아가는데 가져야 방법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이번에는 20년 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 행정수도를 했을 때는 그때는 서울이 좋았을 때예요. 그때는 경제성장률이 5%였고 근데 지금 우리 가만히 보면은 많이 이렇게 장사가 안 된 게 연말에 개혁 때문에도 장사가 안 됐지만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을 사려고 250조 원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다. 젊은 사람들 대부분 다 미국 주식을 사고 있어요. 주식이 뭐 오르는 게 있어야 내가 뭐 이렇게 밥을 가서 먹든지 외식을 하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렇죠. 엔비디아라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회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버는 전체 주식 시가총액보다 더 높아요. 한국 경제 현재 위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도권하고 이 지방이 빗길을 하는 과감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강준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종시 문제만이 아니고 대전 충남북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수도권하고 우리도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단순하게 이것이 그냥 행정기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자족도시로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도 같이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이런 비상한 것이 필요한데 그러나 항상 모든 일에는 앵커 기업이 있거나 앵커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국회와 대통령실과 이 총리실이 오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내야 되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한번 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건 이제 그거보다는 국민들이 결정을 해주는 게 맞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저는 이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제일 좋은 거는 이번 국민투표로 대통령 선거할 때 도장 한 번 더 찍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좋고 확실한 거고 그게 그 길을 저는 뭐 뒤에 길은 더 얘기를 안 해서 그 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방대 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도 좀 해주세요. 저도 안 들어요. 저도 저 인스타하고 강주현 TV 쓰니까 모닝글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저 보실 때 송기호 위원장님은 저보다 연배시고 이광재 총장님하고 저보다 더 젊어 보여요. 큰일 나겠다. 싸우겠다. 저는 동안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늘 부러워요. 뭐 옛날부터 이제 아까 우리 주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무슨 땡땡 뭐 우광재 했었잖아요. 그때 한참 젊었을 때인데. 네? 우광재 자의전 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부러웠던 거죠. 그때부터 이 중앙에 있었으니까 큰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고 요즘에 국회에서 많이 만나면은 참 많이 배웁니다. 또 송기호 위원장님한테 국회에 잠깐 걸리더니 끌고 가시는데 참 속도감 있게 또 아주 그냥 일관되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질의는 다 마치신 걸로 알고 마무리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지 촬영이 있습니다.
2025년 신년 초청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 세 분, 송재호 국회의사당 관리위원장님과 사무총장님 그리고 세종시당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요. 여기 상공의 발전을 위해 여기 함께 자리해주신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났다고 가지 마시고요. 사진 촬영을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눠드린 식전에 나눠드린 좀 파란 리플렛을 준비를 해주시고 죄송한데 이게 인생샷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어주셨고 또 결정적인 시간 옆에니까 가운데 자리로 다국적이면 가지 안 나오고 이대로 할까요? 가운데로 한번 자 보이는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한번 찍고 두 번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세종시당의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여기 빈자리가 좀 많은데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카메라 있는 자리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앞으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서. 네, 저쪽 우리 우측에 계신 분들도 조금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라고 해도 자, 강준현 하는 화이팅. 잠깐만. 자, 강준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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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는 앞으로 전체 나오셔가지고 마무리 사진 한 번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당 밑에 한 줄 서주시고 강당 위에서 한 줄 서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당 앞에서 이렇게 지금 시당위원장님 옆으로 이렇게 한 줄을 서시고 예예예.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쭉 쓰시고 네. 그러면 앞에는 한 줄을 쓰시고 우리 오늘 강사님과 시당위원장님은 네 위쪽에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올라오셔도 돼요. 네네. 이쪽으로 올라오셔도 자 우리 이번에 우리 시당에 아마 큰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깨 사이사이로.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사진을 가지고 아마 두고두고 이번에 써먹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다리 사회자님도 네, 이쪽으로 오시죠. 오늘 사회보신. 자, 오늘 우리 당원님이신데 우리 진다리 당원님도 사회보신이라고 수고 많으셨거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이 있는데 아저씨 좀 비키라고 하세요. 가리셔요. 네, 그리고 위에서 찍으니까 거의 다 나옵니다. 고개 이렇게 사이사이만 잘 서주시면 됩니다. 규정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나오나요? 예,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또 구호 한번 하셨던 거 한 번 더 할까요? 하세요. 강준현. 백경수도. 민주당. 자, 이번에는 최고로 한 번 하겠습니다. 최고 엄지척. 네, 엄지척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당위원장님께서 정권하고 교체하겠습니다. 정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